제시문가를 참조하여 문제 1의 1과 1의 2에 답하시오. 1의 1번. 한 기차회사가 A역과 B역을 오가는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하루에 총 2번의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각 열차는 A역 또는 B역을 출발하여 다른 역에 도착한다. 이 회사는 A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B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 시각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A역과 B역 이렇게 두 개의 역을 오가는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총 2번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각 열차는 A역 또는 B역을 출발역으로 하고 만약에 A역에서 출발했다면 다른 역, 그러니까 B역에 도착해야 되고 B역에서 출발했다면 A역을 도착역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역 또는 B역을 출발역으로 해서 다른 역에 도착하도록 하는 그렇게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역에서 출발해서 B역을 거쳐 다시 A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열차는 없는 거야. 출발과 도착역을 정해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장에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열차는 A역에서 출발해서 B역에 도착하는 열차와 B역에서 출발해서 A역에 도착하는 열차,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회사는 A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B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 시각표를 만들려고 한다. 이 출발 시각표가 이게 어떻게 뭘 기준으로 만드는지가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표를 만들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서 좀 읽어야지. 어쨌든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 시각표를 만들려고 한다. 각 역마다 다량의 열차가 대기하고 있으며, 그런가 봐. 일단 A역에도 최소 2대 이상의, B역에도 2대 이상의 열차들이 있나 봐. 출발 시각 순서로 표를 이게 출발 시각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출발 시각에 대한, 시간에 대한 표가 아니고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야, 이건. 출발 시각 순서로 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 열차를 하루에 2번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그 표는 첫 번째 어떻게 열차를, 가령 2종류의 열차밖에 없기 때문에 A에서 B를 향하는 열차를 운행을 할지, 아니면은 첫 번째 B에서 A를 향하는 열차를 운행을 할지, 뭐 이와 같은 이제 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두 번째 A에서 B역으로 간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B역에서 A역을 향하는 열차를 운행하겠다, 뭐 이와 같은 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B역에서 A역을 향해서 열차를 첫 번째 운행한 다음에 또 다량의, 각 역마다 다량의 열차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 B역의 열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량의 열차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2량이든 3량이든 이렇게 열차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B역에서 A역을 향해서 조금 전에 출발했다면 다시 또 두 번째에도 B역에서 A역을 향하는 열차를 또 운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열차를 그 첫 번째, 두 번째에다 놓을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열차를, 다량의 열차가 그 각 역마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열차를 첫 번째, 두 번째에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에게 조건으로 사실상 주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하루에 2번 열차 운행을 할 때 가능한 모든 시각표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게 이제 그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각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달리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린 당장 떠올라지는 게 그 A에서 B로, A역에서 B를 향하는 열차와 첫 번째 이렇게 놓고 두 번째도 A에서 B를 향하는 열차를 놓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번째 A역에서 B를 향하는 열차, 그리고 B역에서 A를 향하는 열차,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 다 나열해 본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B역에서 A역으로 향하는 열차와 두 번째 A에서 B를 향하는 열차,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고, 네 번째는 그 B역에서 A역을 향하는 열차를 첫 번째, 두 번째 다 놓을 수도 있겠네. 이 네 가지밖에 사실상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시각표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제시한 다음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을 말이 되게 이제 논술이기 때문에 말이 되게 써줘야지. 잘 한번 써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이 회사가 운영하는 열차의 종류는 이렇게 운영하는 열차의 종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A역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열차와 또 B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하는 열차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 각각의 이 열차들을 이제 우리가 뭔가 기호를 써야 되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하는 열차 이렇게, 그리고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하는 열차 이와 같이로 나타낸다면 이라고 이제 이걸 쓸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한 그대로를 써주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를 만들려는 거야. 그걸 그대로 써주자고. 하루에 2번 열차 운행을 할 때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는 이런 식의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표를 네 가지를 빠짐없이 다 만들어주면, 그럼 이 1번에 대한 가볍게 우리한테 이 상황을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수학 문제처럼 느낄 수 있겠냐라는 그 문제인데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느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하는 열차, 두 번째도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하는 열차, 이것과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하는 열차, 두 번째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하는 열차. 처음 1번 자리에 A에서 B를 향하는 열차를 놓은 그 시간표를 쓴 거고, 그 순서에 대한 표를. 세 번째, 이제는 첫 번째 자리에 B에서 출발해서 A를 향하는 열차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두 번째 아래쪽에도 두 종류를 A에서 B를 향하는, 네 번째 B에서 A를 향하는 열차를 먼저 놓고 두 번째에도 같은 종류의 열차를 놔주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따라서 하면서 이제 그 답을 한 번 더 써주면 될 것 같아. 가능한 모든 시각표의 경우의 수는 4이다.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1회 2번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 기차회사가 A역, B역, C역 운행을 목표로 하는데 A역과 C역 사이에 B역이 있으며 하루에 총 3번의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A역 또는 B역 또는 C역을 출발하여 다른 역에 도착한다. 그래서 일단 역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A역 또는 B역 또는 C역이 출발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역에 도착하는데 그 다른 역을 정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A역에서 출발하면 반드시 B역에 도착해야 돼. 그리고 C역에서 출발하면 또 반드시 B역에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A, B, C, A하고 C 사이에 B가 있기 때문에 A역이 있으면 그러면 B역이 있고 C역이 있는 것이라서 A역에서 출발했으면 B역에 도착하고 여기서 운행을 멈추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A에서 B역. 그리고 C역에서 출발하면 B역에 도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B역에서 운행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하나 이렇게. 또 B역에서 출발하면 A역 또는 C역에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B역에서는 A역을 향하는 열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C를 향하는 열차도, C역을 향하는 열차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열차를 운영을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본다면 A에서 B를 향하는 열차가 있고, 또 C에서 B를 향하는 열차도 있고, 또 B에서 A를 향하는 열차도 있고, B에서 C를 향하는 열차도 있고, 이렇게 네 종류의 열차가 있는 거야. 이 회사는 A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와 B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그리고 C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 시각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각 역마다 다량의 열차가 대기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중복 순열의 느낌으로 문제를 풀라지 그 얘기지. 출발 시각 순서로 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표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드냐라고 할 때 출발 시각의 순서를 기준으로. 그래서 역시 이 2번 역시 1번처럼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를 만들려는 거야. 하루에 3번의 열차 운행을 할 때 1번 문제는 2번 열차 운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3번이고, 가능한 모든 시각표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린 마찬가지로 이제는 표가 3번 운행하기 때문에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열차를 운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를 만들려는 거지. 그런데 이 각각의 자리에 A에서 B를 향하는, 또는 C에서 B를 향하는, 또는 B에서 A를 향하는, 또는 B에서 C를 향하는 어떤 열차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 때 뭐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나열해서 총 4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나열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1번 자리에 어떤 열차를 적을까? 라는 것을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 4종류의 열차 중에 무엇이든 적을 것이다 라고 4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1번 자리에 적을 수 있는 열차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2번 자리에 적을 수 있는 열차의 수도 이 4종류 중에 어떤 것이든 다 적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4가지가 있고, 세 번째 이 3번 옆에도 역시 4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열차를 운영한다 라고 적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따라서 4 곱하기 4인 64, 총 64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와 같은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답은 일단 정해놨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적느냐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어 나가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2번, 이 회사가 운행하는 열차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를 이제 다 얘기해 주면 되겠지. A역에서 출발해서 B역을 향하는 열차, B역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C역에서 출발해서 역시 B역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B역에서 출발해서 A역에 도착하는 열차. 다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B역에서 출발해서 C역에 도착하는 열차. 이렇게 의 4종류가 있다. 이 각각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A에서 B를, 그리고 C에서 B를 향하는 열차,
그리고 B에서 A를 향하는 열차, B에서 C를 향하는 열차로 나타낼 때 이런 식의 하루에 3번 열차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루에 3번 열차 운행을 하는 경우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현,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는 그러니까 이 4종류의 열차 중에 어떤 종류, 3종류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출발 시각의 순서에 대한 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다량의 열차가 각 역마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이제는 말로 써주자고. 그 순서에 대한 표는 A에서 B, 그리고 C에서 B, 그리고 B에서 A, B에서 C의 4종류의 열차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 용어도 그냥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세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있으므로 그 표가 그만큼 있다 이거지. 방법의 수만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렇게. 따라서 가능한 모든 시각표는 하고 이제 답을, 가능한 모든 시각표의 경우의 수는 4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꺼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중복순열의 수 4, 하이 3, 즉 4의 세제곱 가지가 있다. 따라서 그 경우의 수는 4의 세제곱 64니까 64가지이다. 64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참조하여 문제 1의 3과 1의 4에 답하시오. 그러면서 제시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적당한 L이 존재하여 모든 실수 x가 이 등식을 만족할 때 그때 주기가 이 f는 주기 L을 갖는 주기함수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함수의 정의하고 같고 다음처럼 정의된 함수 fx가 0과 3분의 1 사이에서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서 3분의 2와 1 사이에서는 이렇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이 함수 fx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함수 fx가 주기함수로서 실수 집합 전체로 확장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fx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확장 정의되어 있대. 그런데 그 함수가 주기함수로서, 그러니까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주기함수가 되도록 얘기야. 일종의 로서 하면 자격이잖아, 자격. 그러니까 주기함수의 자격을 갖추도록. 그래서 다음처럼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의한 함수가 주기함수가 되도록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확장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아.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만 우선 fx를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확장한대. 확장해서 정의한대. 나머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확장해서 fx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확장의 방법으로 주기함수를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이 함수 fx, 이 범위에서 정의가 된 이 함수 fx를 이용해서 주기 함수가 되도록 나머지 부분을 정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정의하는 간단한 방법이 이 함수 fx를 주기가 1인 주기 함수로 놓는 거야. 그래서 이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정의된 그 함수 값이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도 반복해서 정의가 그 함수 값이 반복해서 나타나도록, 그리고 2부터 3까지도 반복해서 그 값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지. 주기 함수가 되게.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주기 함수가 되면서 확장 정의가 된 그런 함수 fx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fx는 따라서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단지 주기가 1인 주기 함수야 라는 조건만 우리가 여기다 추가를 하면, 그러면 주기 함수로서 실수 집합 전체로 확장 정의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 fx를 우리가 관찰을 할 거고, 그리고 함수 fx를 n번 합성한 함수를 fn의 x라고 그렇게 나타내자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번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3번,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x를 n번 합성한 함수인 fn의 x가 주기가 1인 주기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선 보여라. 일단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주기가 1인 주기 함수가 된다는 걸 보이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파악한 이 fx가 주기가 1인 주기 함수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에 맞춰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시문에 의해 이렇게 제시문에 의해 함수 fx가 주기 함수로서 실수 집합 전체로 확장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 이걸 우리가 다 쓸 필요는 없고, fx가 주기 함수로서 실수 집합 전체로, 저 말이 입에 잘 안 붙지? 그대로 그냥 따라서 쓰면 될 것 같고, 실수 집합 전체로 확장 정의되어 있으므로, 확장 정의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fx는 주기가 1인 주기 함수이고 이며 f의 x 더하기 1은 fx다. f의 x 더하기 1은 fx다. 우리 여기 있는 fx 더하기 1은 fx다 저 식을 l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등식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문제의 뜻에 맞춰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고, 따라서 하면서 fnx가 주기가 1인 주기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fn의 x에 대해서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fn의 주기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1, 이 값이 fn의 x와 같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겠지. 따라서 하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fn의 x 더하기 1이 fn의 x가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fn의 x 더하기 1은 이라고 이제 식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 fn의 x 더하기 1은, 그런데 fn의 x 더하기 1은 이 f를 n개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이것을 n 빼기 1개 합성한 것과 n 하나를 더 합성한 것이니까 그 f를 하나를 따로 떼내서 fn 더하기 1에 fx, f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그러면 뭐 평가를 할 때 바로 인정이 될 것 같고, 이고 여기서 fx 더하기 1이 fx니까
f의 n 빼기 1의 fx 이렇게 우리가 쓸 거지. 이고 이것이 다시 n개를 합성한 함수이니까 fn의 x 이므로 이렇게 이므로 이게 지금 n 빼기 1을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n 빼기 1이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n 빼기 1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2 이상의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의 x 더하기 1이 fn의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이게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n 빼기 1을 썼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만 의미 있는 식을 우리가 쓴 것이고, n이 1일 때는 언급을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n이 1일 때도 마저 언급을 해야지. 한편 n이 1일 때 fn의 x는 그냥 n이 1일 때는 fx가 f를 하나 합성한 거니까 fx이지. 이므로 n이 1일 때도 그때도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된다. fx가 주기가 1인 주기함수니까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이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지금 한 거야.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이고,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자고. fn의 2분의 1이 1이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fn의 2분의 1이 언제 1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n자리에 1, 2, 3, 4를 대입해가면서 그 값을 따져볼 거지. 그래서 f1의 2분의 1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f1의 2분의 1은 f2분의 1이니까 f2분의 1은 하고 2분의 1이 지금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1이야 이 값이. 또 f2의 2분의 1은 하고 계산해보면 이게 f의 f2분의 1이니까, 그런데 f2분의 1이 1이고 따라서 이 값은 f1인데, 그런데 이 중에는 1이 없고, 그런데 fx가 주기가 1인 주기함수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그럼 f0과 같고 이렇게 갈 거지. 근데 0이 여기 있단 말이지. 3분의 2야. 그리고 f3의 2분의 1이 이것은 f의 f2의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모두 3개. 그런데 f2의 2분의 1이 3분의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f3분의 2. 그런데 3분의 2가 여기 있어. 3분의 4. 그리고 f4의 2분의 1은 이 값은 f의 f3의 2분의 1이지. 그런데 f3의 2분의 1이 3분의 4이고, 이 중에 3분의 4가 없어. 그럼 다시 주기가 1이니까를 생각해서 이 값은 f3분의 1과 같고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근데 f3분의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1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f를 거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따지면 2분의 1에서 f를 통과하면 그 값이 1이 되고, 한 번 더 통과하면 그 값이 3분의 2가 되고, 다시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f를 거치면 그 값이 3분의 2가 되겠지. 이게 반복이 되겠다라는 걸 이쯤에서 우리 느낄 거지. 그 다음에 3분의 4가 되고, 그 다음 다시 1이 되고, 다시 3분의 2, 3분의 4, 1. 이렇게 fn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함수값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다시 n이 4일 때, n이 5일 때, n이 6일 때, 이렇게 이 세 개의 값이 계속 주기를 가지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거고, 이것을 그대로 잘 수식화 시켜서 n이 1일 때, 그리고 2, 3, 4일 때, 5, 6, 7일 때 이와 같은 값에서 fn의 2분의 1이 1이 된다라는 결론을 잘 내려주면 될 것 같아. 그걸 한번 써보자고. 먼저 우리는 이게 주기가, 이 n에 대해서 주기가 3인 일종의 수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먼저 좀 살짝 일반화시켜 보자고. 그 f, 우리의 예상에 의하면 f의 n 더하기 3의 2분의 1은 fn의 2분의 1, 3이 작은 fn의 2분의 1과 같아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낼까 하다가 f4의 2분의 1이 1이거든. 그러니까 이 1이 지금 반복이 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n 더하기 3을 f의 n 빼기 1, n 더하기 3을 n 빼기 1 더하기 4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n 더하기 3이 n 빼기 1과 4를 더한 거니까 n 빼기 1개와 4개를 그렇게 합성하면 n 더하기 3개를 합성한 거니까 이 fn 더하기 3은 f의 n 빼기 1과 에다가 함수값에 f4의 2분의 1을 넣은 것과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다 싶고, 그런데 f4의 2분의 1이 f4의 2분의 1이 1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f4의 2분의 1을 이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f4의 2분의 1은 f3의 f 2분의 1인데, 그런데 f 2분의 1이 1이지. 이것은 f3의 1이고, 다시 이것은 f2의 f1이지. 그런데 f1이 f0과 같고, 따라서 f2의 f0. 그런데 f0이 3분의 2니까 이 값은 f2의 3분의 2. 다시 이 값은 f의 f3분의 2. 그런데 f3분의 2가 1이니까 f3분의 2가 이겠네. 3분의 4니까 이 값은 f의 3분의 4. 따라서 f의 3분의 1. 그리고 f의 3분의 1이 여기서 1. 이 식에서 f4의 2분의 1이 1이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fn 빼기 1의 f4의 2분의 1은 이 값이 1이니까 fn 빼기 1의 1이고, 그런데 1은 다시 또 f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fn 빼기 1의 f 2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이제 n개를 합성한 거지. fn의 2분의 1과 같다. 얘 2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보인 거냐면 fn 더하기 3의 2분의 1이 이 값과 같은데, 이 값이 하고 여기서 이제 구한 거지. 이 값이 fn의 2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걸 구한 거니까, 따라서 fn 더하기 3의 2분의 1은 fn의 2분의 1과 같다. 얘 2다. 라고 그 주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들춰낸 거야. 근데 이렇게 쓸 때 이 위쪽에 쓰는 숫자가 지금 n번 합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n 빼기 1이라고 하는 수를 썼기 때문에 이 n 빼기 1이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의미가 있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뒤늦게라도 우리가 깨달을 거고 여기다가 써줄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다.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식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니까 1만 우리 이제 따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식에서 그러므로 n이 2일 때 f2의 2분의 1은 거꾸로 이제 3씩 더해 나가면 되겠지. f5의 2분의 1과 같고, 이 값은 또 f8의 2분의 1과 같고,
F 11의 2분의 1과 같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 정도로 가자고 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F3의 2분의 1 이것도 이 식에서 n자리에 n에다가 3을 계속 더해서 만든 그 값들하고 다 같은 거지. F6의 2분의 1과 같고 F9의 2분의 1과 같고 이렇게 F12의 2분의 1과 같고 점점점, 그리고 F4의 2분의 1은 F7의 2분의 1과 같고 F10의 2분의 1과 같고 이렇게 되겠지. 등식이 F13의 2분의 1과 같고 점점점 2다. 따라서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F2의 2분의 1은 한편 하면서 F2의 2분의 1은 이미 사실 우리가 구해놨어. 뭐 다시 구해주고, F2의 2분의 1은 F의 F2분의 1이니까, 그런데 F2분의 1이 1이고 따라서 이 값은 F1인데 F0이고 그 값은 3분의 2 이고, 또 F3의 2분의 1이 F의 F2의 2분의 1인데, 그런데 F2의 2분의 1이 3분의 2니까 이 값은 F3분의 2이고 3분의 2, F3분의 2가 3분의 4, 그리고 F4의 2분의 1 이 값은 F의 F3의 2분의 1이지. 그런데 F3의 2분의 1이 3분의 4니까 이 값은 F3분의 4, 주기가 1이니까 F3분의 1, 그런데 F3분의 1이 1이야. 따라서 이 값은 1 이므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지금 F2의 2분의 1과 n이 2일 때, 5일 때, 8일 때, 11일 때 이런 값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값과 같은데 그 값이 지금 3분의 2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은 거고, 그리고 3일 때, 6일 때, 9일 때, 12일 때 이렇게 3의 배수인 경우에는 F3의 2분의 1과 같은데 그 값이 3분의 4다 라고 하는 걸 구한 거고, F4의 2분의 1이 나머지 4, 7, 10, 13 이와 같은 값들에 대한 함수 값들이 전부 다 같은 건데 그 값이 1이다 라고, F4의 2분의 1이 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값은 전부 다 1로 같은 거지. 이므로 따라서 n이 4일 때, 그리고 7일 때, 10일 때, 13일 때 이와 같은 수들 일 때 fn의 2분의 1은 1이다. 지금 이것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따진 거고 1일 때는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또한 하면서 f 2분의 1 역시 1이니까 1이므로, 그러면 여기에 n이 1이 되는 경우도 추가가 되는 거지. n이 1일 때도 fn의 2분의 1은 1이다. 이걸 이제 이대로 써줘도 되겠지만 뭔가 좀 문자로 모든 항을 다 빠짐없이 나열을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이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n을 찾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fn의 2분의 1은 1이다 인 자연수 n은, 여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식들이 전부 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이야. 그것을 n은 3m 빼기 2, m은 자연수 이렇게 써내면 2다 라고 얘기해주면 m이 1일 때 1이 되고, m이 2일 때 4가 되고, m이 3일 때 7이 되고 하면서 이 값들이 전부 다 표현된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 3번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낼 수 있겠다. 계속해서 4번을 풀어보면,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an을 이렇게 정의해 이라고 할 때 a3n 더하기 1을 이렇게 정의했고, a3n 더하기 1의 급수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정제품 값을 보면서 이게 범위도 그렇게 생겼고 x 빼기 n도 있고, 그러니까 x 빼기 n을 t로 치환해서 범위를 좀 간결하게 나타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x 빼기 n을 일단 t로 한번 치환해 보자고. 라 치환하면, 그러면 a 3n 더하기 1은 적분 구간이
n 더하기 3분의 1이 x가 n 더하기 3분의 1일 때 n을 빼니까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3분의 1부터 n 더하기 3분의 2는 3분의 2까지로 바뀌지. 그리고 n 더하기는 상수니까 그냥 쓰고, 그리고 f의 3n 더하기 1의 x를 쓸 건데 x가 n 더하기 t 더하기 n이야. 그리고 거기에 x 빼기 n, 그러니까 t의 n제곱을 곱할 거고, 그리고 dx가 dt지. 이 적분하고 같은데 이며 이렇게 여기에서 f의 3n 더하기 1의 t 더하기 n의 값이 이제 적당히 어떤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해주고 싶어. 근데 이게 지금 요 n이 1, 2, 3, 4과 0, 1, 2, 3, 4과 같은 그 정수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서 1회 3번에서 f의 n의 x가 주기가 1인 주기함수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따져놨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떠올리면 이 n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걸 좀 언급을 해주자고. 이며 문제 1회 3에서 문제 1회 3에 의해 이렇게 그 fn의 x가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의 x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되므로, 주기함수이므로, 따라서 지금 n이 0부터 움직이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범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때 3n 더하기 1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범위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그러면 3n 더하기 1은 자연수가 되고 3n 더하기 1은 자연수이므로, 따라서 f의 3n 더하기 1의 x 이 함수는 역시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되는 거지. 주기함수이다. 여기서 이므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문장을 살짝 고쳐보자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x가는 주기가 1인 주기함수이다. 이다 라고 해주고, 따라서 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3n 더하기 1이 자연수가 되니까 f의 3n 더하기 1의 x는 역시 주기가 1인 주기함수가 된다. 오케이. 이 정도로 써주고, 그래서 그러므로 f의 3n 더하기 1의 t 더하기 n, 이 값은 n이 정수니까 f의 3n 더하기 1의 t와 같다. 이 정도. 그래서 일단 이 안에 있는 이 n을 우리가 쳐냈고, 그러면 이 값은 결국 이 값과 같은데,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마저 따져야 되는데, 지금 t는 3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에서 움직이고, 그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라고 이제 그 값을 정해 나가자고. 이므로 f3n 더하기 1의 t의 값은 f3n의 ft이고, 그런데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 문제의 제시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 1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제시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ft는 1이지. 이건 f의 3n의 1과 같고, 그런데 f의 3n의 1은 1이 f의 2분의 1이니까 f3n의 f2분의 1이고, 이게 이제 f의 3n 더하기 1의 2분의 1과 같은 거지. 이며 여기에서 이렇게 쓸 때는 n은 지금 자연수 범위에서 쓰고 있는 거야. 3n은 여기 이 자리에 자연수밖에 못 쓰니까 0을 못 쓴 거야 지금. 0이 아닌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지. 이므로 이며 다시 문제 1의 3번을 또 우리가 떠올려 봐야지. 문제 1의 3에 의해 f3n 더하기 1의 2분의 1은, 이건 결과만 써도 인정이 될 것 같아. 2분의 1은 n이 자연수일 때, 그러면은 이 3n 더하기 1은 4, 7, 10 이와 같은 값이고, 그 값들에 대해서 함수값이 2분의 1의 함수값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의 3번에서 우리가 보였거든. 이 값은 1이야.
이게 지금 n이 자연수일 때 따진 거고, 또한 n이 0일 때 f 3n 더하기 1의 t는 그냥 ft가 되는 거지. f1의 t, n이 0이니까. 인데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값은 역시 1이지.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네. n이 자연수일 때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써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다가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지금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따질 거니까 여기서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t가 있고 따라서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3n 더하기 1의 t의 값은 일단은 n이 자연수니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으니까 1이지. 1이고 따라서 1은 그런데 f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앞서 1의 3번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이 4, 7, 12와 같은 값들이고 그 값들에 대해서 f의 2분의 1의 값은 다 1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0을 또 따라 따져야 돼. 그래서 또한 n이 0일 때 애도라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n이 0일 때 이 값은 n이 0이라고 한다면 f1의 n이 0이니까 f1의 t가 되는데 t가 역시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f1의 t는 ft와 같은데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은 항상 1이지. 1이다. 따라서 하면서 결론이 나와.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n에 대하여 f의 3n 더하기 1의 t의 값은 f의 3n 더하기 1의 t의 값은 항상 1이다. 여기서 물론 t는 그 범위에 있을 때 얘기야. t가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값을 따라서 f의 3n 더하기 1의 t 더하기 n은 에서 시작을 한 거지. f의 3n 더하기 1의 t 더하기 n은 f의 3n 더하기 1의 t와 같은데 주기가 1이니까 그런데 그 값은 항상 1이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하여 얘기가. 결국 a3n 더하기 1을 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3n 더하기 1은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n에 대해서 a3n 더하기 1은 이 적분값인데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n 더하기 1 곱하기 그 값인데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걸 구해놨으니까 1 곱하기 t의 n제곱 dt. 여기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마이너스 1은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이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a 3n 더하기 1은 t의 n 더하기 1제곱이지. t의 n 더하기 1제곱의 t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하고 3분의 1을 대입해서 뺀 값. 그러니까 3분의 2의 n 더하기 2제곱 빼기 3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3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 이것이다. 이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 그러므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면서 a 3n 더하기 1의 값을 정해 나가면서 그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이 값은 하고 그냥 이제는 써주면 될 것 같아. 3분의 2의 n 더하기 1제곱 빼기 3분의 1의 n 더하기 1제곱의 급수이야. 1 빼기 결과만 쓰자고. 1 빼기 r분의 첫째 항 n자리 0 대입하면 3분의 2 빼기 1 빼기 r분의 첫째 항 n자리 0 대입하니까 3분의 1 따라서 2 빼기 2분의 1 인 2분의 3 따라서 그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내면 되겠다.